네, 어제 도심에서는 세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로 신청을 했고 수위를 넘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문화재였는지 약속을 어긴 불법 집회였는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도령 차장, 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어제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네. 19일 그 광화문 광장에서는 3차 민중총 걸기대회가 소요 문화제라는 이름의 형식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금지를 통보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신고를 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서 어제 행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요 문화재, 이 소요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또 시끄럽다 그 뜻인가요? 맞습니다. 소란스럽고 요란스럽다. 이런 의미의 소요 문화재 이런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민주노 쪽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경찰이 적용을 하니까 이것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소요 문화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참석자들이 가면과 부부젤라 같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이 도구들을 지참을 하고 네. 이런 문화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시끌시끌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기소할 거라면 과연 우리도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잡아보시라 이런 조롱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꽹가리를 비롯해서 부부젤라나 호루라기 그리고 냄비 같은 것까지 들고 나와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런 형식의 문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이번 문화제가 이 형식만 문화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 사실상 집회와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건 어제의 장면인데요. 문화재와 집회의 차이가 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집시법에 보면요. 애초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주최해서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받지 않은 어떤 행사를 여는 것은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회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집회 신고를 했을 때 같은 장소에서 이미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미리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라는 형태로 변형을 한 것인데 문화재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문화재입니다. 노래와 춤, 연극 이런 어떤 문화 행사를 주최하는 게 문화재고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라는 것은 그 이외에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노동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집회이기 때문에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요. 저렇게 문화재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집회를 할 때 정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 수위를 넘은 건가요? 안 넘은 건가요? 경찰에서는 네. 정치적인 구호가 나왔고 특히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내지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이런 네. 정치색 짙은 구호가 남발이 됐다. 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은 이것은 형식만 문화재이지 사실상 집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집회와 문화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네. 구호가 저렇게 나온 것들은 사실이지만 문화재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재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네. 어제 문화재를 주최한 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과 주최 측과의 시각이 정반대로 지금 갈려 있습니다만 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은 또 결국 그 경찰이 수사를 해가는 과정에 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참석했던 박서군 씨, 뭐 대표적인 제야 인사로 다양한 심의에 단골로 참여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기소 방침에 대한 불만이겠군요. 지금 소요죄를 경찰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서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누나에게 일제가 적용했던 그 죄명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겠다라는 취지의 저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유관순 열사가 저렇게 저항했던 것은 이 한국을, 이 조선을 강탈했던 일제에 맞서는 그런 저항 운동이었다면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폭력을 휘둘러서 정당한 공권력에 맞섰다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박 대표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잘못된 정부고 공권력 자체가 폭력 억압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발언입니다.
자, 이제 11월 14일을 시작해서 12월 5일 그리고 어제까지 3차례 행사가 도시부에서 있었습니다. 폭력은 두 번째부터 없어졌고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시라, 법 안에서 하시라, 이런 것 때문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앞으로의 집회 때마다 뭐 여건, 야건, 좌건, 우건 구분할 것 없이 그 원칙과 법률 지키는 것은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